서울역 인근의 번화가는 늘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출근길 직장인부터 관광객까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바쁘게 움직이는 인파 속에서 김민수는 구석진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낡고 해진 점퍼는 몇 년째 그의 몸을 감싸고 있었고 거친 수염과 지친 눈빛은 그가 겪어온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민수의 손에는 종이컵 하나가 들려 있었죠. 그 안에는 동전 몇 개가 덜그럭거리며 쓸쓸한 소리를 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를 보지 못한 척 지나갔어요. 아니, 정확히는 보지 않으려 했던 겁니다. 누군가의 불행을 직시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협하는 일처럼 느껴지니까요. 오늘도 별 소득이 없네. 민수는 한숨을 내쉬며 종이컵을 흔들어 보았어요. 동전 몇 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만 허공에 퍼질 뿐이었죠. 그는 28살 한때는 꿈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던 청년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 사회는 항상 냉혹했어요. 대학에 들어갔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다 학업을 이어가기 어려워졌고 결국 중퇴를 선택했습니다. 그 후로는 악순환의 연속이었어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고 구했다 해도 오래 버티지 못했죠. 보증금을 낼 수 없어 월세방은 꿈도 꾸지 못했고 고시원마저 밀린 월세로 쫓겨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이곳 서울역 근처에서 노숙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어요.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지나가는 여대생이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던져주고 갔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지만 그녀는 이미 멀어져 가고 있었죠. 민수는 동전을 주워 종이컵에 넣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요즘은 500원으로 커피 한 잔도 마실 수 없다는 사실이 더욱 씁쓸하게 느껴졌어요. 어느덧 해가 기울고 있었죠. 낮에 열기가 가시면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가을의 문턱에 선 서울의 저녁은 노숙자에게 그리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민수는 점퍼에 지퍼를 목까지 올리며 몸을 움츠렸죠. 오늘도 그렇게 밤을 보내야겠구나 생각하던 찰나 민수의 시선에 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흰 머리카락에 품이 있는 정장 차림의 노인이었어요.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등이 반듯했고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민수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숙였어요. 그런 고급스러운 옷차림의 사람들은 대개 노숙자를 불편하게 여기니까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그 발걸음 소리는 민수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젊은이, 깊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죠.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민수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하려니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죠. 이름이 김민수 맞지? 노인이 물었습니다. 민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노인은 답 대신 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주름진 손을 정장 안주머니에 넣더니 명함 한 장을 꺼내 민수에게 건넸어요. 고급스러운 종이에 은색 글씨로 정혜원 회장이라는 이름과 회사 로고 그리고 주소가 적혀 있었죠.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내일 오후 2시 이 주소로 오게나.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거야. 정혜원 회장은 그 말만 남기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멈칫했죠.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부끄러워 그 자리에 선 채로 멍하니 노인이 멀어지는 뒷모습만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원 회장은 천천히 걸어가더니 길가에 대기하고 있던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 올랐고 차는 곧 도로 위로 미끄러지듯 사라졌어요. 도대체 뭐지? 민수는 손에 쥔 명함을 내려다보았죠. 그저 장난이거나 착각일 수도 있었지만 노인의 진지한 눈빛과 목소리에는 무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장 의문스러웠어요. 민수는 공중전화를 찾아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보기로 했죠. 주변을 둘러보니
멀지 않은 곳에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민수는 종이컵에 모인 동전들을 꺼내 세어보았어요. 전화 한 통 정도는 걸 수 있을 만큼 있었죠.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겨 공중전화 부스로 향했습니다. 전화를 걸자 몇 번의 신호음 후에 정중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원 그룹 비서실입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당황스러웠습니다. 방금 정혜원 회장님께서 저에게 명함을 주셨는데요. 내일 오후 2시에 찾아오라고 하셨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민수입니다.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김민수님, 네. 회장님께서 내일 오후 2시에 미팅 일정을 잡아두셨네요. 주소는 명함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찾아오시면 1층 로비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수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정말로 약속이 잡혀 있었던 거죠. 그는 감사 인사를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는 평소보다 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차가운 바닥에 몸을 뉘었지만 머릿속은 온통 오늘 있었던 일로 가득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사실,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니. 마지막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준 사람은 몇 달 전 고시원 주인이었고, 그것도 월세를 독촉하기 위해서였어요. 민수는 명함을 손에 꼭 쥐고 다양한 상상을 했습니다. 혹시 자신이 모르는 친척이 있었던 걸까? 아니면 자신의 부모님과 관련된 일일까? 고아원에서 자란 그에게는 가족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었기에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생각 속에서도 한 가지 감정이 그를 지배했습니다.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대감이었죠. 아침이 밝았어요. 민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공용 화장실에서 간단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초라함이 느껴졌지만 그래도 최대한 단정히 보이고자 노력했어요. 낡은 옷을 털어입고 머리도 손으로 정돈했죠. 시간은 천천히 흘러 정오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명함에 적힌 주소를 확인하며 그곳으로 향했어요. 강남 한복판에 자리한 고층 빌딩, 정혜원 그룹 본사였죠. 민수는 빌딩 앞에 서서 잠시 주저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의문이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회전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과 유리로 꾸며져 있었고 높은 천장에서는 자연광이 쏟아져 내렸어요. 비싼 정장을 입은 직원들이 분주히 오가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민수는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듯했고 그들의 눈에는 의문과 경계심이 보였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안내 데스크로 다가갔습니다. 정혜원 회장님과 2시 약속이 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최대한 또렷하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의 여직원은 잠시 민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수입니다. 여직원은 다시 화면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그녀의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을 감지했습니다. 아마도 그의 외모와 회장님과의 약속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테죠. 네, 확인되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녀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연락을 취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중년의 여성이 로비로 내려왔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김민수님이세요? 저는 정혜원 회장님의 수석 비서 박지연입니다. 이쪽으로 따라오시겠어요? 박지연 비서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도 호기심이 깃들어 있었죠. 민수는 묵묵히 그녀를 따라 엘리베이터에 올랐어요. 버튼을 누르자 엘리베이터는 빠르게 상승했고 숫자는 멈추지 않고 올라가 마침내 50에서 멈췄습니다. 50층, 빌딩의 꼭대기층이었죠.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 공간이 펼쳐졌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창으로 되어 있어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민수는 이런 곳은 영화에서나 보았지 실제로는 처음이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박지연 비서는 민수를 안내하여 회의실로 데려갔어요. 회의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중앙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죠. 테이블 위에는 물과 간단한 다과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곧 오실 겁니다. 편하게 앉아서 기다리세요. 박지연 비서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닫고 나갔어요. 민수는 어색하게 자리에 앉았죠.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벽에 걸린 사진들의 시선이 멈췄습니다. 각종 행사 사진들이었는데 그중 한 장이 민수의 눈길을 끌었어요. 그것은 어린이들이 모여 있는 사진이었고 그 중앙에는 젊은 시절의 정혜원 회장으로 보이는 사람이 서 있었죠. 사진 아래에는 하늘 고아원 방문 마이너스 1995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늘 고아원, 그가 자랐던 곳의 이름이었습니다. 깊은 생각에 잠겨있던 민수는 문이 열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섰어요. 정혜원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더 정중한 분위기가 느껴졌죠. 왔군. 기다렸네. 정혜원 회장은 친근한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맞은편에 앉았어요. 그의 눈에는 감정을 읽기 어려운 깊이가 있었지만 그 속에서 민수는 따뜻함과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사장님께서 오래전부터 당신을 찾고 계셨습니다. 박지연 비서의 말이 떠올랐어요. 민수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저를 찾고 계셨다고요? 왜죠? 정혜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난 널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아봤어. 하늘 고아원에서 만난 그 꼬마가 너였으니까.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늘 고아원. 그곳은 그가 18살까지 자랐던 곳이었죠. 하지만 정혜원 회장이 말한 것처럼 그를 만난 기억은 전혀 없었습니다. 고아원이요? 저는 정말 죄송하지만 회장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어요. 정혜원 회장은 부드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밖에. 내가 그때 겨우 5살이었으니까. 난 20년 넘게 하늘 고아원의 후원자로 활동했지. 매달 방문해서 아이들을 만나고 필요한 것들을 지원했어. 그 중에서도 특별히 기억에 남는 아이가 있었단다. 정혜원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회의실 벽에 걸린 사진으로 다가갔어요. 그가 가리킨 것은 민수가 방금 전에 보았던 바로 그 사진이었죠. 여기 있잖아. 바로 내가. 민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사진으로 다가갔어요. 정혜원 회장이 가리킨 곳을 보니 정말로 자신과 닮은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갸름한 얼굴에 조금은 수줍은 듯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이였죠. 어린 소년은 환하게 웃고 있었고 정혜원 회장은 그 아이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이게 저인가요? 민수는 사진 속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 아이의 눈빛에서 무언가 친숙함을 느꼈습니다. 맞아. 너는 다른 아이들과 달랐어. 항상 책을 읽고 있었지. 5살 어린 나이에 이미 또래보다 훨씬 많은 책을 읽었고 질문도 남달랐단다. 그래서 내가 특별히 눈에 띄었지. 민수는 사진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흐릿한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는 듯 했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죠. 어쩐지 사진 속 풍경이 익숙하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고아원의 그 나무 아래에서 책을 읽던 순간들, 선생님들이 자신을 책벌레라고 부르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기억이 조금씩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책 읽는 걸 좋아했죠. 민수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렸습니다. 오랫동안 외면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듯 했어요. 회장님, 그럼 저를 왜 찾으신 건가요? 단순히 예전에 만났던 고아원 아이라서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만남에는 분명 더 깊은 이유가 있을 테니까요.
정혜원 회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죠. 처음에는 그랬어.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지. 정혜원 회장은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첩 하나를 꺼냈죠. 그것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이걸 보게. 민수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전쟁 시대의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피난민들의 모습, 그리고 임시병원으로 보이는 곳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한국 전쟁 당시 난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남쪽으로 피난을 왔어. 그런데 도중에 폭격을 맞아 크게 다쳤지. 의식을 잃은 채로 임시 야전병원으로 옮겨졌을 때 그곳에서 한 간호사가 나를 돌봐주셨단다. 정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그는 앨범의 페이지를 넘겨 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젊은 여성이 환자 옆에서 미소 짓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죠. 이분이 바로 김정희 간호사님. 내 어머니야. 민수의 눈이 커졌어요. 그는 사진 속 여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김정희. 자신의 어머니 이름이었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고아원에 맡겨질 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였으니까요. 그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여성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어요. 제 어머니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수는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녀는 단정한 간호사 복장을 하고 있었고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게 친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향기를 다시 맡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렇다네. 그분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당시 나는 거의 죽음 직전이었지만 그분이 밤낮으로 간호해 주신 덕분에 살아남을 수 있었어. 하지만 안타깝게도 정혜원 회장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의 눈에 슬픔이 어렸죠. 그분은 전염병으로 돌아가셨어. 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지. 그때 그분에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단다. 민수는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앨범 속 사진들이 그에게 말을 걸어오는 듯 했죠. 어머니의 얼굴, 전쟁의 상처, 그리고 정혜원 회장의 이야기. 이 모든 것이 뒤섞여 그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실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죠. 이야기를 곰곰이 생각하던 그의 머릿속에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 이야기, 마치 영화의 시나리오처럼 짜여진 듯한 이 만남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런데 왜 지금이죠? 왜 갑자기 저를 찾으신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움과 의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기 위해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저 멀리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그는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사회에 나와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나타난 과거의 연결고리. 사실 널 찾기 시작한 건 갑자기가 아니라네. 정혜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몇 년 전 내가 암 진단을 받았을 때부터였어. 삶을 돌아보며 미뤄둔 숙제들을 해결하고 싶었지. 그중 하나가 바로 김정희 간호사님의 가족을 찾는 일이었단다. 정혜원 회장은 앨범에서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그것은 고아원 서류였죠. 김민수, 입소 날짜 1995년 3월 15일, 보호자 사망 김정희, 어머니. 내가 고아원에 입소할 당시의 서류야. 내가 하늘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내가 김정희 간호사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몰랐단다. 이 서류를 본 것은 불과 3년 전이었어. 민수는 서류를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자신을 찾아온 것일까?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가 정말 사실일까? 민수는 일생을 통해 너무 많은 실망과 배신을 경험했고 그로 인해 그의 마음에는 두꺼운 방어벽이 쌓여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민수는 천천히 자리로 돌아와 앉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런 건 다 쇼 아니에요? 불쌍한 사람 한 명 데려다 홍보하는 거. 회사 이미지 관리용으로 저 같은 사람을 이용하려는 거 아닌가요? 말을 내뱉는 순간 민수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날카롭게 들렸는지 깨달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너무 좋은 이야기는 의심해야 한다는 경계심이 작용하고 있었죠. 길거리에서 노숙하며 살아온 시간 동안 그는 사람들의 친절 뒤에 숨겨진 다른 의도들을 너무 많이 봐왔습니다. 정혜원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의 눈빛에는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죠. 민수는 순간 자신의 말을 후회했지만 이미 내뱉은 의심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내가 너에게 무슨 홍보가 필요하겠니? 정혜원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내 나이가 벌써 80을 바라보는데 회사는 이미 아들에게 물려줬고 난 명예회장일 뿐이야. 이건 단순히 너한테 진 빚을 갚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된 일이란다. 빚이요? 그래, 빚. 정혜원 회장은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가 내 생명을 구해주셨으니 적어도 그분의 아들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지켜볼 수 없었단다. 너를 찾아 수년을 헤맸어. 정혜원 회장의 눈빛이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민수는 여전히 마음의 벽을 허물지 못했어요. 그가 살아온 인생은 늘 의심과 경계심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민수는 자신이 너무 냉담하게 반응한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제가 왜 회장님의 말을 믿어야 하죠? 사진 몇 장과 이야기만으로요? 저는 이미 수없이 실망해 왔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쉽게 믿을 수 없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강했지만 그 안에는 상처받은 영혼의 울림이 있었죠.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떨고 있었습니다. 정혜원 회장은 그런 민수의 모습을 이해하는 듯 했어요. 정혜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곤 천천히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죠. 그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 민수 앞에 놓았어요. 이것은 내 어머니의 유품이야.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병원에서 내게 맡겼던 것들이지. 늘 간직하고 있었단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하나와 은색 펜던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그 안에는 어린 아기의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 옆에는 우리 민수 1990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이게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펼쳤고 그 안에는 김정희의 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민수야, 엄마가 너를 지켜볼 수 없어 미안하구나. 하지만 항상 내 곁을 지키고 있을게. 세상이 너에게 따뜻하기를 바란다. 사랑한다, 내 아들. 민수의 손이 떨렸어요. 이것은 거짓일 수 없는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글씨를 천천히 손가락으로 쓸어내렸고 그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수는 일기장을 내려놓았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혜원 회장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천천히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내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었어. 전쟁통에 모두가 자신의 생존만을 걱정할 때도 그분은 타인을 위해 자신을 내던질 줄 아는 분이셨지. 내가 야전병원에 실려왔을 때 이미 의사들은 나를 포기한 상태였어. 하지만 김정희 간호사님만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단다. 정혜원 회장의 눈빛이 먼 과거를 되돌아보는 듯 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점점 깊어졌죠. 열흘 밤낮을 내 곁에서 간호해 주셨어. 그분의 정성 덕분에 나는 기적적으로 살아났지. 회복 후에 그분께 은혜를 갚고 싶었지만 그분은 오히려 당신이 살아남아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세요라고 말씀하셨단다. 그때 난 맹세했어. 살아남아서 그분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돕겠다고. 민수는 묵묵히 듣고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의심과 믿음이 갈등하고 있었죠. 정혜원 회장의 이야기는 진심으로 들렸고
어머니의 일기장과 펜던트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작은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분이셨다면 왜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거죠? 회장님이 도와주실 수 있지 않았나요? 민수의 질문에는 아픔이 담겨 있었어요. 그것은 오랫동안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던 의문이었습니다. 왜 자신은 혼자 남겨졌는지, 왜 누구도 그를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죠. 정혜원 회장의 얼굴에 깊은 후회의 그림자가 드리웠어요.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해 미국에 있었어. 소식을 듣고 급히 귀국했지만 이미 장례는 끝나 있었고 당시 내가 미혼이라 내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단다. 내가 고아원에 맡겨졌다는 것을 안 것은 한참 후였지. 정혜원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늘 고아원의 후원자가 된 거야. 내 어머니에 대한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거든. 하지만 그곳에서 너를 만났을 때도 내가 김정희 간호사님의 아들인지 몰랐단다. 그저 똑똑하고 특별한 아이로만 기억하고 있었지.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기 때문이었죠.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자신의 과거,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정혜원 회장과의 인연. 이 모든 것이 그를 압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를 찾은 이유가 뭐죠? 죄책감 때문인가요? 아니면 민수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혜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지금은 달라.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보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내 어머니가 나를 살렸듯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작은 도움이라도 되고 싶어. 정혜원 회장은 서랍에서 또 다른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그것은 회사 로고가 박힌 공식 문서였죠. 이건 우리 회사의 기획부서 인턴십 제안서야. 내가 너를 직접 면접 본 셈이니 합격이라고 볼 수 있지. 물론 강제는 아니야. 내가 원한다면 다른 방식으로도 도움을 줄 수 있어. 민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죠. 이것은 단순한 직장 제안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했으니까요. 그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기회에 대한 감사함과 설렘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어요. 왜 저를 믿으시는 거죠? 저는 아무것도 증명한 적 없는데요. 정혜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내 어머니의 아들이라는 것만으로 충분해. 그리고 난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단다. 내 안에 잠재력이 보여.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그때 민수의 머릿속에 갑자기 의심이 스쳤어요. 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들어맞는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회장님이 저를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서울역에서 구걸하는 저를 어떻게 알아보셨죠? 민수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함이 묻어 있었어요. 정혜원 회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죠. 실은 널 찾는데 많은 노력을 들였단다. 고아원에서 나온 후 내가 어디로 갔는지 추적했지. 대학에 입학했다가 중퇴한 것도 일자리를 전전했던 것도 알고 있었어. 하지만 직접 접촉하는 것을 미뤄왔단다.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었거든. 그런데 몇 주 전 내가 고시원에서도 쫓겨나 노숙자가 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 바로 널 찾아 나섰지. 정혜원 회장의 말에 민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관찰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죠. 그렇게 제 삶을 지켜보고 계셨다고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왜 그 전에 나타나지 않으셨나요? 제가 학교를 그만두고 힘들어할 때, 일자리를 잃고 절망할 때, 민수의 질문에는 오랜 시간 쌓여온 외로움과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정혜원 회장은 민수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요. 그건 내 실수였어.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마음이 컸던 거지.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건 단지 내 자신을 위한 변명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어쩌면 내 어머니와의 인연으로 인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랐던 것일 수도 있어. 정혜원 회장의 고백은 솔직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죠. 민수는 잠시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혜원 회장의 눈에는 진실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도 혼란스러워요.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네요. 민수의 솔직한 심정을 들은 정혜원 회장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지. 너무 급하게 접근한 내 잘못이야. 시간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줄 수 있어. 하지만 민수야, 한 가지만은 알아주었으면 해. 난 절대 너를 이용하거나 속이려는 게 아니라는 거야. 진심으로 내게 도움이 되고 싶단다. 정혜원 회장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그는 서랍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내 민수에게 건넸죠. 이건 당장 필요할 거라 생각해서 고시원 보증금과 몇 달치 월세, 그리고 생활비야.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받아주면 좋겠구나. 내 어머니께 진 빚의 일부라고 생각해주면 고맙겠어. 민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죠. 자존심은 받지 말라고 했지만 현실적인 필요는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봉투를 향해 움직였다가 다시 멈췄어요. 저는 자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정혜원 회장은 잠시 민수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자선을 원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 하지만 이건 자선이 아니라 내 권리란다. 내 어머니가 내게 준 선물에 대한 정당한 보답이지. 정혜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제안하고 싶은 건 기회야. 자선이 아니라 기회. 내가 가진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내가 너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내 어머니께 진 빚을 갚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내가 빛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서야. 그 순간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얼마나 오랫동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을 기다려왔던가요? 세상에 혼자 버려진 듯한 느낌으로 살아온 그에게 정혜원 회장의 말은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혜원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죠.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작은 빛이 되어줄 차례다. 내 어머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민수는 얼굴을 들어 정혜원 회장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서는 더 이상 의심이 보이지 않았죠. 대신 오랜 시간 동안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그것은 외로움과 아픔,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민수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죠. 오히려 오랜 시간 혼자 견뎌온 고독에서 벗어나 드디어 누군가와 연결되었다는 안도감의 눈물이었어요. 민수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혜원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은 그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상처를 인정하고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이는 행동이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혜원 회장은 그런 민수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내 어머니께서도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셨을 거라 믿어. 1년 후 서울의 한 고층 빌딩 안. 정혜원 그룹 본사 25층 기획부서의 창가 자리. 민수는 컴퓨터 앞에 앉아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안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한때 낡은 코트를 입고 구걸하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지금의 민수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자신감 넘치는 직장인이 되어 있었죠. 처음 인턴으로 시작했을 때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색했어요. 회사 생활에 적응하는 것도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자신의 열정과 노력으로 하나씩 극복해 나갔죠. 독특한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그의 강점이었고 그것이 인정받아 정직원으로 전환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민수 씨, 저녁회의 자료 검토 끝났나요? 부서장이 민수의 책상으로 다가왔어요. 네, 방금 마무리했습니다.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민수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불안이나 위축된 기색이 전혀 없었죠. 1년이라는 시간 동안 민수는 많은 것을 배웠고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는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었고 자신의 의견을 당당히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부서장이 자리를 떠나자 민수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눈 내리는 겨울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예전에는 저 아래 거리에서 추위에 떨며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따뜻한 사무실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그에게는 안정적인 직장과 소박하지만 따뜻한 집이 있었어요. 더 이상 내일을 걱정하며 잠들지 않아도 되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그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세상을 의심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게 되었어요. 정혜원 회장과의 만남을 통해 그는 신뢰와 희망을 다시 배우게 되었죠. 민수의 책상 위에는 특별한 물건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작은 액자였는데 그 안에는 정혜원 회장이 처음으로 그에게 내밀었던 그 명함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그 명함은 민수에게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새로운 삶의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의 펜던트가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가끔 그것을 손에 쥐고 어머니를 생각하곤 했습니다. 민수 씨, 익숙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혜원 회장이 그의 앞에 서 있었죠. 1년 전보다 더 백발이 늘었지만 여전히 힘있는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정혜원 회장은 단순한 고용주가 아니라 그에게 인생의 멘토이자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시간 있나?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싶은데. 네, 물론이죠. 영광입니다. 정혜원 회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 그럼 퇴근 후에 로비에서 만나지. 그날 저녁 민수와 정혜원 회장은 조용한 한식당에서 마주 앉았어요. 식사를 하며 그들은 지난 1년간의 이야기를 나누었죠. 민수가 회사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갔는지, 정혜원 회장의 건강은 어떤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내 어머니가 보셨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을까. 정혜원 회장의 눈빛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모두 회장님 덕분입니다. 민수가 진심으로 말했죠. 아니야, 이건 모두 내 자신의 노력 때문이야. 난 단지 기회를 제공했을 뿐이지. 그 기회를 잡고 이만큼 성장한 건 내 의지와 능력 덕분이란다. 식사를 마친 후 정혜원 회장은 품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이건 내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인데 이제 내게 돌려주고 싶어. 민수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은색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팔찌 안쪽에는 희망을 잃지 마세요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죠. 이건 민수는 팔찌를 손에 들고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어머니의 인생 철학과 신념이 담긴 물건처럼 느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늘 차고 다니시던 거야. 그분이 돌아가신 후 내가 보관해 왔지. 이제 내가 가지는 게 맞을 것 같아. 민수는 팔찌를 손목에 감았어요.
그것은 마치 어머니의 손길이 자신을 감싸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팔찌의 차가운 감촉이 민수의 피부에 닿자 마치 오랜 세월을 뛰어넘어 어머니와 연결된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신 것,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 알려주신 것. 민수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렸어요. 지난 1년 동안 그는 단순히 직장을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며 항상 가져왔던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조금씩 답을 찾아가고 있었죠. 정혜원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고마워할 필요 없다. 내 어머니가 내게 준 선물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분은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잘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밤이 깊어가는 창밖으로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민수는 문득 1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서울역에서 춥고 배고픈 밤을 보내던 그날, 그의 인생은 한 명함으로 인해 완전히 바뀌었죠. 회장님, 혹시 그날 저를 어떻게 알아보신 거예요? 민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이 질문은 1년 동안 그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정혜원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눈빛이었어. 어릴 적 고아원에서 봤던 그 눈빛. 희망과 의지가 담긴 눈빛. 그게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더구나. 정혜원 회장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감동에 젖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손으로 팔찌를 어루만졌죠. 희망을 잃지 마세요. 어머니의 메시지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내면에 살아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왜 어머니가 회장님을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왜 회장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는지. 민수의 말에 정혜원 회장은 가만히 그를 바라보았어요.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이제 내 앞길에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어. 내 어머니의 유산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그분의 정신과 가치야. 그것을 내가 이어받았으니 이제 내 차례란다. 민수는 이제 과거의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 그의 책상 위에 놓인 액자 속 명함은 언제나 그에게 희망의 상징으로 남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작은 친절이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말이죠. 앞으로도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어머니의 말씀을 기억할게요. 희망을 잃지 마세요. 민수의 말에 정혜원 회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들 사이에는 이제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용주와 직원의 관계를 넘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희망을 나누는 특별한 인연이었죠. 정혜원 회장과 민수가 나누는 따뜻한 시간 속에서 밖에는 계속해서 눈이 내렸어요. 그것은 마치 과거의 상처를 덮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눈송이 하나하나가 새로운 가능성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차가운 겨울밤, 레스토랑의 창가에 앉은 두 사람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민수는 손목의 팔찌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보고 계신가요? 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은 더욱 깊어갔고 눈은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민수의 인생에 새로운 장이 시작된 것이었죠. 이제 그는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동화책이 새로운 장으로 넘어가듯 민수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